그럼 플라밍고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 논문은 이제 멀티모달 모델인 것처럼 제목부터 비주얼하고 랭귀지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퓨사스로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제 구글에서 써서 그런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딥마인드에서 써서 그런지 저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좀 특이했던 건 그 관련 연구가 보통 이번에 나오는데 이렇게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4번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 읽고 싶었던 이유가 일단 제목이 너무 강렬했어요. 플라밍고라고 해가지고 왜 플라밍고지 싶었는데 일단 이 딥마인드에서 내놓은 모델들 특징이 보통 이렇게 뭐 고양이랄지 뭐 친칠라라든지 이렇게 동물 이름을 좀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좀 아이코닉한 이름을 원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이제 찾아본 것도 있고 이런데 뭐 이 저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내세운 건 없지만 이 플라밍고를 보면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달도 하나의 모델인데 그 위에 이제 다양한 뭐 언어나 뭐 이미지 이런 것, 비디오 이런 것들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밍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플라밍고는 또 되게 이렇게 사교적인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집 행동을 주로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듀아리파 이제 뉴 룰스라는 뮤비를 봐도 이렇게 플라밍고들이 이렇게 연대하고 이렇게 군집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코드를 이용해서 이 플라밍고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밍고가 어떤 다양한 모달리티를 좀 지탱하고 있다, 군집 행동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오늘 좀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실 조금만 예시를 가지고 봐도 새로운 일을 학습을 할 수 있고 뭐 응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컴퓨터는 엄청 단순해서 그냥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셋을 이제 사전 학습을 해야 어떤 특정 태스크에 맞게 이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어떤 정말 특정한 태스크를 원하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하기도 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클립과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뭐 분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랑 사진이랑 맞는지 매칭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 플라밍고는 좀 특별합니다. 일단 이미지랑 비디오랑 텍스트를 같이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샌드위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강아지도 보이고 뭐 플라밍고도 보이죠. 근데 이미지 그다음에 글, 이미지, 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인풋 상태를 넣고 그다음에 뽑아내는 게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픈엔드, 그러니까 끝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냥 뭐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생성한다든지 뭐 물음에 대한 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 없이 퓨샷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퓨샷은 뭐냐면 그 인풋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지랑 텍스트를 넣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플라밍고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 갈색 네모 상자를 보면은 이게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랑 글이랑 이렇게 넣는데 이때 이미지를 처리하는 게 왼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 텍스트를 좀 그대로 넣는 게 그 회색 박스 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하늘색 상자에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비전 인코더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어떤 특징을 뽑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하늘색으로 형광펜 해놓은 게 이제 LLM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텍스트 생성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작업은 그 파란색 부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눈송이가 있는 거는 이제 사전 학습을 하고 프로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중치를 멈췄다,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살짝 보라색으로 글씨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펄시벌 리샘플러가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플라밍고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생성을 하는 걸까라고 해서 간단한 식을 보면은 그냥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이제 비주얼 인풋을 의미하고 Y는 텍스트 전체 이제 시퀀스를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필기체로 써 있는 이제 L이 이게 몇 번째 토큰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밑에 식을 보면은 그 조건방열 바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그 L 기점 전에 있는 것들이 다 등장했을 때 그 다음 그 Y에
어떤 토큰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곱해서 나온 식이 결국은 좌변에 있는 어떤 확률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이렇게 프레임화해서 데이터로 넣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첨부한 그 밑에 쪽에 있는 사진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그러니까 프레임을 넣어놓고 이랬을 때 남자가 공을 치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떤 행동을 하냐 했을 때 뭐 넘어진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그 주황색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 파란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이제 두 개가 중요해서 굵은 글씨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설명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미지를 넣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뭐 그냥 CNN에서만 하는 거면은 뭐 그 안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를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텍스트 쪽으로 가서 이제 언어 생성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너무 많은 피처를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이 언어 모델이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왔냐면 이제 이 비전 온코더를 일단은 이제 동결을 합니다. 그래서 동결한 어떤 비전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차이점 보는 대조 학습을 하게 되고 뭐 서로 이미지가 짝짓기가 이렇게 맞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파란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비전 인코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피처 생성을 하는데 이게 되게 CNN의 피처맵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1차원으로 쭉 플래튼 하면은 엄청 길어지고 복잡하고 그 공간적인 정보도 담고 있고 막 이래서 정말 그 이미지의 복잡한 정보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좀 깔때기에 넣듯이 좀 잘 추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다음 보라색, 그다음 펄시버 샘플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펄시브가 이제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인식하는 건데 그거를 리샘플 다시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특징을 인식하는 거를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샘플링을 좀 해볼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름이 이제 저렇게 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이거죠. 그러니까 비전 인코더 같은 경우는 너무 피처도 많고, 그다음에 이미지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각각 언어 모델에 붙이기에는 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샘플러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비주얼 인풋으로부터 요약된 형태의 토큰 보통 이제 64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펄시버와 DETR 모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종의 그 표준화된 질문 세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가 동물원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여기 원숭이가 있어? 여기 뭐 바나나를 먹고 있어? 이렇게 엄청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너무 다양해지고 용량이 불어나게 되는데 제가 옆에 검은색 상자에 이렇게 캡처한 질문들을 보면은 뭐 주요 객체는 어디 있어? 그 객체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 뭐 배경은 어떤 색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에 다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질문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프트 퀘스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재 쿼리 안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 너무 세세한 그런 정보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미지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게 MBTI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MBTI 그러니까 검사를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유년 시절에 뭐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했는지 뭐 이런 걸 묻는다기보다는 뭐 주로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지 뭐 계획을 여행할 때 짜는지 안 짜는지 되게 어디나 이렇게 적용할 법한 누구나 뭐 한 번쯤은 답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좀 일반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MBTI 질문이 좀 소프트 퀘스천이랑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MBTI로 사람을 다 알 수 없다시피 뭐 그게 목적도 아니고 여기서도 그 이미지의 모든 걸 다 알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64개의 질문 정도 바탕으로 토큰을 받아서 좀 정보를 뽑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예시로 좀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좌측에 있는 그 펄시버 리샘플러를 좀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플래튼한 형태로 이렇게 파란색 잘 자란 네모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보라색 네모 5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잠재 쿼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MBTI 질문이고 뭐 대상이 어디 있는지, 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요 습관은 뭔지,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쿼리랑 키랑 밸류 요거를 이제 좀 어텐션하고 지지고 볶고 해서 결국 5개의 토큰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이제 이미지에 대한 5가지 정보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LLM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랑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용량을 줄이고 좀 단순하게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 2-1에서 그대로 이어서 이제 2-2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파란색 네모칸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 모델은 여기서 이제 동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친칠라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즌한 상태라는 건 더 이상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좀 이따 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V 표시를 해놓은 그 파란색 블럭 밑에 보면은 연보라색 네모가 있죠. 게이티드, 그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댄스라는 층이 이렇게 계속 삽입이 되는데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게이트도 있고 크로스 어텐션도 있고 댄스도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 XATTN 이렇게 주로 쓰더라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토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노란색 화살표를 보면은 이거는 텍스트에 대한 걸 또 받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쿼리랑 키 밸류로 해서 이렇게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텍스트와 비전 정보를 좀 잘 섞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도 좀 정리를 했겠다, 2-1에서 했겠다 싶으니까 그거랑 이제 인풋으로 받은 텍스트랑을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두 번째 이제 댄스 레이어에 가는데 여기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가 돼 있다 보니까 이미지랑 비전 정보가 더 잘 섞이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마지막 그 게이티드, 그러니까 게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값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무조건 0이 나오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학습할 때는 거의 이제 랜덤한 형태다 보니까 뭔가 불완전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값을 0이 아닌 어떤 값을 주게 돼버리면 이 식습이 너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0으로 주고 그 이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느리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고 그 모델 내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 나가는 파라미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그러니까 그 두 화살표가 만나는 그 연보라색 네모칸을 보면은 여기서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서로 모든 존재를 다 어텐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용량이 너무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잡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딱 직전 것만 어텐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색 네모칸에 보면은 뭐 이미지 A랑 그다음에 강아지가 앉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강아지가 앉아 있는 거는 그 이미지 A를 참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연관돼서 이제 인풋을 넣다 보니까 직전 것만 넣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그 플라밍고의 어떤 단점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가 쓰였는가라고 했을 때는 세 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웹 데이터가 쓰였다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랑 텍스트상 데이터도 쓰였고, 그다음에 영상이랑 텍스트상 데이터도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EOC라는 토큰이 삽입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있는데, 그래서 end of chunk,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풋 자체가 샌드위치처럼 이미지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이렇다 보니까 그 청킹이 이제 끝났을 때마다 EOC라는 토큰을 삽입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EOC, 그러니까 청킹이 끝난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글 넣고 청킹 끝났으니까 넣고 다시 이미지 넣고 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뒤에 가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쓰였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웹 데이터, 그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그다음에 영상 프레임 텍스트 뭐 이런 거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 데 부분 보면은 되게 유사한 사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비디오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손실 함수가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뭐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람다 m이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다 보니까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하다 보니까 아 너는 좀 더 중요한 데이터셋, 너는 좀 덜 중요한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n번째 데이터셋이라는 건 이제 DM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을 보면은 아까 봤던 식이랑 유사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텍스트랑 이미지가 1번째까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손실함수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음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음수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솜실함수를 구성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계속 그 퓨샷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파인 튜닝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성능이 좋았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퓨샷 근데 인 컨텍스트 러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 컨텍스트 그럼 맥락 안에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 프롬프트로 주는 인풋을 그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가 이런 되게 여러 어떤 예시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이미지 몇 개 쪽 보여주고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 그런 걸 이제 퓨샷 러닝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태스크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 뒤에 가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홍색 밑줄된 건 캡셔닝인데 뭐 이 사진이 어떤 걸 의미해?라고 했을 때 고양이가 선글라스 끼고 있어. 그다음에 뭐 코끼리들이 사바나에서 걸어다니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는 건데 고양이가 뭘 쓰고 있어? 했을 때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동물이 몇 마리 있어? 세 마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VQA에 대한 태스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오픈엔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빔 서치는 이제 확률이 큰 거를 찾는 건데, 그러니까 자유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뭐 선택형으로 해서 학습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퓨샷이라 그러면 퓨가 몇몇 그러면 몇 개를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여기서는 한 4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32는 퓨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 0은 뭐 제로니까, 그래서 한 0, 4, 32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플라밍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80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네모칸 옆에 보면 그냥 플라밍고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0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기본적인 그 모델인 거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파라미터가 확실히 확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더 좀 낮아지는 걸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는 성능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벨된 이제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최신 모델보다도 우리는 대등하거나 혹은 더 좋았다. 뭐 이렇게 이제 모델이 계속 좋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파인 튜닝 한번 해봤는데 파인 튜닝 하니까 역시 좋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그 파인 튜닝 할 때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아무래도 좀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낮은 학습률을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는 좀 인상 깊었고 이 당시에는 시각 모듈, 그러니까 비전 인코더 같은 경우도 그냥 다 이제 동결을 해제해서 그 프로즌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학습을 다 진행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그러니까 넣다 뺐다 해서 이제 이렇게 성능하는 거를 보면은 뭐 여러 유형의 데이터셋을 썼는데 뭐 하나 제거하면은 좀 성능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처음 출력값을 0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성능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컴퓨팅 자원이 많이 들면은 성능은 좋지만 비용은 많이 들고 반대면 반대고 뭐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LLM 그러니까 그 언어 모델의 층을 이제 고정을 했는데 그게 왜 고정을 했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게 성능이 더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적당히 하자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 LM을 이제 처음부터 학습을 하면은 그것도 성능이 안 좋고 사전 학습된 걸 써도 성능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치명적 망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학습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그 새 학습 때문에 이미 학습된 걸 잘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프로즌한 상태로 우리는 학습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프로즌 되면 아무래도 좀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 게이티드 이제 크로스 어텐션 댄스 레이어를 추가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랑 텍스트를 좀 해서 정보를 얻은 거를 이렇게 LM에 흘려줘서 그 언어 모델 친칠라를 썼는데 그걸 또 학습을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텍스트를 생성해 낸다라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번째 관련 연구
가 특이하게 후반부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내용들을 좀 적용해서 퓨샷을 이제 적용하는 모델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몇 가지 넣어줘서 요거 보여줬으니까 요거 답 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와 비전의 결합. 그쵸. 여기서는 애초에 인풋 자체가 뭐 여러 개를 섞어서 넣으니까 그런 게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웹데이터를 썼다인 것도 여기선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의 한계를 상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언어 모델을 썼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뭐 그대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플라밍고는 다양한 작업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특정 태스크에서 특별히 뭐 유별나게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텍스트랑 이미지 짝짓기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립 모델 같은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인풋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약하다. 그렇게 막 강건하진 않다. 이런 거에서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히 나오는 말이 이제 데이터 부족한 환경에서는 뭐 소규모 예시만으로도 모델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데이터로부터 편향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또 이제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좀 궁금했어요. 성별과 인종에 따라서 그런 편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읽어 보니까 일단은 이제 피메일과 메일로 보고 그다음에 인종에 대해서는 그냥 다커랑 라이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무가설이 그러면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야 되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캡셔닝 이미지를 나눠서 캡션 품질을 비교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P값을 보면은 이제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보면은 보통 0.05보다 낮게 되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면은 이제 P값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이가 없다가 맞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뭐 그냥 어떤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도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GPT-3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플라밍고인 이유, 제가 앞서 말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다리 하나로 그 여러 어떤 모델들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군집 행동을 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멀티모달적인 특징을 잘 담아내서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게 플라밍고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썼던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